뚫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근경색 치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심근경색은 위험한 병입니다. 병원 와서 치료 받으셨으면 잊지 말고 약 꾸준히 잘 드시는 게. 좋으실 때는 제 말 잘 들으시고 평생 저 보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급성 심근경색증은 이제 심장 혈관이 막혀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 심장 혈관을 뚫어주는 치료를 받게 되는데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물 치료, 혈전 용해제라고 해서 피떡 자체를 녹여주는. 아까 뭐 동맥경화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심근경색증은 동맥경화반이 있고 거기에 혈전이 달라붙어서 갑자기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전을 녹여주는 치료를 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 치료들은 뇌출혈의 위험이 있어서 많이 지금 안 하는 편이고, 이제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해서 쉽게 설명하면은 풍선으로 좁아진 데 넓혀주고 이제 스텐트를 넣어서 다시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도 있기는 있는데 보통 이런 급성심근경색증은 워낙에 급하게 치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관상동맥 중재술이라고 하는 치료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라고 그러면 이런 혈소판, 아까 말씀하셨던 혈전, 피떡에 의해서 생긴 질환이기 때문에 다시 그게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항혈소판제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동맥경화 자체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심근경색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동맥경화 병변을 안정시키고 좀 더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한 고지혈증약, 대개는 이런 고지혈증약 스타틴이라는 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심근경색인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 그러니까 저밀도 지단백이 55m로 떨어지도록 하는 엄격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대개는 고용량을 이제 투여하게 되고요. 그만큼 우리가 심근경색 후에 약물 치료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뚫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치료하신 선생님을 꼭 따라다니면서 추적 관찰하시면서 꼭 약물 치료를 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저는 왜 혈압이 없었는데 혈압약을 먹고 있죠? 저는 고지혈증이 없었는데 왜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죠? 요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더 첨언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우리가 손상된 심근이 잘 아물도록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런 심장 근육들이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나중에 그런 손상된 이런 심근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심부전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약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타 차단제, ACE 이니비터, 이런 ARB 이런 약제인데 사실 이 약제들이 기본적으로 처음에 혈압약으로, 특히 베타 차단제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혈압약이고요. 그리고 ACE 이니비터나 ARB는 사실은 처음에는 심부전 약으로 개발된 약제긴 하지만 현재는 특히 ARB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처방되는 혈압약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약 이름만 보게 되면 혈압이 없는데, 심지어는 심근경색 후 혈압이 더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이 약을 먹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꼭 드셔야 되는 그런 적응증이 되기 때문에 드시는 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이 높지 않았더라도 고지혈증 약을 쓰는 이유는 이미 그 환자분한테는 그 분의 고지혈증 수치가 이미 심근경색을 만들 정도로 높은 수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당연히 써야 될 그런 거고, 제가 하나 추가하자면은 최근에 이제 주사제들도 많이 나오죠. 이제 심근경색은 콜레스테롤 많이 떨어뜨려야 되니까 그냥 조기에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PCSK9 같은 약제는 50% 이상 주사 하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되고, 만약에 주소 치료에 거부감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고려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 먹는 게 속편할 수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심장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를 혈관 자체 치료가 아니라 심장 자체를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심장 자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혈관 염증의 최악화가 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스타틴도 솔직히 고지혈증 약이 아니라 혈관 염증을 떨어뜨리는 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약이 고지혈증약, 스타틴, 그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뭐 PCSK9, 억제제, 주사 맞는 거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게 생활습관 관리 중에 특히 운동요법입니다. 근데 솔직히 운동하라 그러면 다들 걷거나 산책하고 할 줄 모르세요. 그러면서 운동한다고 말이 쉽지 운동도 배워야 되거든요. 운동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특히 심장에 맞는 운동을 심장 재활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인바디 같은 걸로 내 근육량, 체력 측정해주고 걷기나 뛰기에서 내 호흡 능력, 내 심근의 대사량 등 측정해서 맞춤 치료를 해주는 게 이제 심장 재활의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이것도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나라에서 이제 보험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돼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돼 있긴 한데 일단 이게 시간들이 없으십니다. 다들 특히 젊으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와서 하시려 그러는데 이제 중년이나 젊으신 분들은 맨 처음에 교육받고 하다가 뻔한 얘기네. 금연하고 운동하라는 얘기네. 그래서 운동 그거 봐, 나 체력 괜찮지. 그 운동할 수 있어. 그리고 안 오십니다. 이유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생활습관 관리라는 게 아주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생활습관 관리를 하는 방법을 배우라. 그걸 갖다가 프로그램에서 알려주는 게 심장 재활이다 라고 아시고 심장 재활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제일 못 하시는 게 담배 끊는 거죠. 결국 담배는 줄인다고는 하는데 줄여가지고는 절대 중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특히 젊은 환자분들은 바쁘니까 생활비 정사하셔야 돼서 바쁘니까 이 약을 먹다가 이제 그 외래 와야 될 날짜에 못 오고 또 한 1, 2주 있다가 1, 2주가 약이 중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인데 참 약이 들어오면 이게 뭐라고 호통치지도 못하죠. 또 바쁘니까. 그래서 어쨌든 근데 약을 중단하는 건 되게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루틴 일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몸이 이상해지는 것처럼 우리 혈관도 일정하게 조절이 되다가 약이 또 끊어지면은 반동이 일어나거든요. 그 반동이 일어날 때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꼭 약을 중단하면 안 된다. 금연과 관련해서 이제 연초를 못 끊겠어서 이제 전자담배로 하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전자담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뭐 딱 단기간 피우고 끝난다 그러면 연초보다는 전자담배가 낫겠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잖아요. 계속 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적이 되고 그 누적된 게 결국 이렇게 넘어서고 그리고 리스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전자담배도 좋지 않다. 그래서 꼭 끊어야 된다. 그래서 전자담배 피는 상태를 끊었다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그 약의 중단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이제 제일 저희 의사가 사실 무서워하는 거죠. 이 약을 중단했을 때 심장혈관이 갑자기 덜컹하고 막힐 수가 있거든요. 다시. 그래서 심근경색이 또 재발돼서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텐트를 넣으신 분들은 그런 위험이 좀 더 있어서 이제 그렇게 약을 중단해서 잘 오시면 다행인데 그러지 않고 응급실로 실려서 다시 오시면은 이제 굉장히 또 치명적인 특히 항혈소 환자가 이제 그걸 끊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건강에 신경 안 쓰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이 걸리면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이 갑자기 신경이 쓰여서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내시경이나 이제 이런 거 할 때 끊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뭐 사실은 급성기는 끊으면 안 되죠. 웬만하면요. 그런데 그걸 이제 주치의랑 상의하지 않고 그냥 끊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다행히 뭐 별일 없이 지나가긴 했지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요. 심근경색 후에 이런 특히 항혈사 환자 같은 거를 끊는 경우는 꼭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술을 끊으라고 하시나요? 술이요? 술은 초반기,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술, 담배 다 끊으라 그러거든요. 왜냐면 금연을 하기 위해서는 금주도 돼야지 금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으면 담배 생이 더 나시기 때문에 금연 금주를 다 시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금연이 안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이제 좋은 시절은 다 갔습니다. 술도 못 하고 담배도 못 하시고. 아니, 가끔 보면 그런데 심근경색 후에 더 건강해지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그 시기를 잘 넘기면서 라이프스타일 진짜 잘 바꾸셔가지고 저는 제 심근경색증 환자가 다행히 사셨습니다. 사시고 이제 제가 계속 볼 환자면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좋든 싫든 평생 저 보고 사셔야 됩니다. 저랑 평생 보고 살아야 되니까 좋든 싫든 제 말 잘 들으시고 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평생 저 말 듣고 저 보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게 최선입니다. 심근경색은 위험한 병입니다. 되게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병이긴 합니다만 현재 치료 굉장히 약도 좋고 치료 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의 환자분들 안심하시고 의료진 믿고 그대로 따라오시면은 아마 만수무강 하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심하십시오.